만들 수 있을 것이며 또 에스페란토는 문화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무슨 책, 소설책에서 봤는데 그 러시아 그 소설책이었는데 에스페란토가 언급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려고 아무래도 못 찾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설 속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된 걸 보고서 에스페란토가 그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주 그 70년대 말이나 아마 70년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에스페란토를 배운 후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막심 고리끼도 그렇게 이제 에스페란토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련 그 에스페란토 동맹하고 세계 무민족성 협회, 요새 이름 사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오서 이제 약간의 이제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련 에스페란티스트 동맹 같은 데서는 그 혁명을 하는 어떤 도구로서 아까 그 큰 이스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 사트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없는 것은 아닌데 그 계급운동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소련 에스페란토 동맹 같은 경우에는 민족성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민족 내부에서의 그 운동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강조했던 것 운동으로서의 강조했던 것들은 그 서신 교환 서신 교환이라고 해서 코레스폰드인데 서신 교환을 매우 장려했었습니다. 초창기에 매우 장려했었는데 이렇게 장려해서 하는데 나중에 도구로서 어떻게 쓸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트랙터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뭐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뭐 기타 이런 이제 그 도구적으로서 좀 더 이렇게 교류를 하기를 원했었는데 한참 후에 이제 이렇게 지내오다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거기서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 무민족성 협회가 또 이게 그 분열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분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약화되고 그다음에 요 뒤에서 어디서 보니까 그 레닌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레닌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영어라든가 독일어, 프랑스어 거기에 이제 러시아까지를 포함해서 요거를 배우면 그 세계의 혁명 단계로 여기 가는 데 대해서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에스페란토 우리 그 했던 데서는 저도 이제 쭉 지금까지 고민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그 도구로서의 에스페란토인가 아니면은 이제 그 아까 그 이스모 특히 이제 우리는 특히 호마라는 이스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 늘 하는 얘기들은 이제 고민스러웠던 것들은 우리가 그 에스페란토를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요거를 자꾸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국가 내부적으로 그 국가 협회는 그 중립적인 자세에서 하고 개인적으로 소규모 단체로서 하는 것들은 그 아까 그 도구로서의 언어로서 받아들이고 자기가 세계 여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로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쭉.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서신 교환에 대해서 쭉 관심을 갖고 쭉 이렇게 읽어봤습니다만은 1925년도에 최초로 그 우표를 그 소련에서 발행을 해줬어요. 그만큼 그 소련에서 그 서신 교환을 장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혁명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소련에서 어느 정도 그 혁명이 달성됐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 스탈린이 축출됐죠. 스탈린이 축출된 후에 아닌가?
권력을 강화하는 스타일을 강화하면서 강화하면서 이 서신 교환을 이제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러면서 서신 교환하던 사람들, 특히 이제 아까 그 소련 에스페란토 연맹 그 회장이 드레젠인데, 드레젠도 이 붙들어다가 그 총살시키고 하면서 그 에스페란티스트를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더라고요. 여기 책에 보니까. 하면서 그 탄압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외국인들과 서신 교환하고 또 이제 그 우표를 수집한다든가 그림 엽서를 수집한다든가 이렇게 교환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1978년도에 그 체코하고 그 서신 교환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에스페란토를 하게 되면 이제 서신 교환이 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그 교류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약간 우리도 78년이니까 좀 그 유신 정권 말기니까 상당히 그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페란토를 통해서 우리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교환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저로서는. 그래서 했었고, 이제 자그마한 소포도 보냈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최초로 그 소포를 보냈다고 우체국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보면은 그 서신 교환이라든가 이런 이제 하는 사람들을 그 소련에서 그 아까 트로츠키가 트로츠키가 아니고 아까 저기 스탈린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 대대적으로 뭐 많게는 뭐 3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약간 그 떨어진다고 사실성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 에스페란티스트를 그 붙들어다가 유배시키고 하면서 소련에서 그 에스페란토 운동이 이제 거의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갔고 거의 20여 년 동안을 에스페란토 공식적인 활동을 거의 못했다가 아마 1955년인가 7년인가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 무렵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소련이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그 상당한 그 동경을 했고 상당히 이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그 굉장히 조금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소련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그 자기 그 소련 소련 민족만을 생각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 처음 마르크시즘이 아닌 그 다음에 레닌 이후에 그 스탈린 시대부터는 이게 아마 많이 변질된 사회주의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레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레닌이 그 학교 그 이전에 학교에서도 그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면은 어떻게 했는가 국제 공용어로서 그러면은 그 전 세계에다가 혁명을 전파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그 서신교환 이미 장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직 다 읽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제가 요걸 지금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에스페란토가 그동안에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중에서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상당히 있는데 아나키스트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저는 80년대 초에 에스페란토로가 아나르키스모에 대해서 좀 읽으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옆에 안종수 우리 동지가 번역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그 아나키즘이라는 책을 쓴 책들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공감도 가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아나키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운동권에서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이제 그 멸망한 후에는 아나키즘을 새롭게 또 조명하고 막 이러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지 저도 잘 알지를 못하겠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출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번역된 책들도 있고 해가지고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약간 좀 에스페란토가 도구적으로만, 아까 푼이스모적으로만 사용해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도구로서도 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에스페란토 본래의 취지대로 중립적인 언어다. 그래서 일민족 이언어주의를 우리는 가지면서 그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그 특수 집단들이 도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규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최만원 역자님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로 밀었는데 강호구 부의장님이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책을 읽고자 하는 그 동기를 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소련에서 이거 탄압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도구로서의 에스페란토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안종수 발표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거 사용하는 건가요? 네, 잠시 말씀하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 하고요. 일단 저는 닉네임이 카라 아닙니다. 카라 아니고요. 이 갈무리 출판사의 조영환 선생님한테 이 단제라 링그보를 출판하자고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단제라 링그보가 출판돼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름 말할 수밖에 기쁜데요. 과연 이 책이 나옴으로써 에스파란티스토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비에스파란티스토들이 이 책을 읽고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에스파란티스트들이 이 책을 읽고 에스파란토에 대한 역사라든지 운동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실학적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국내 에스파란티스트들이 몇 명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이 자리에 계신 조장환 선생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에스파란토를 배우시고 그리고 직접 에스파란토의 활용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에스파란토 실력이 어느 정도 여기 국내에 계신 에스파란티스트보다도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에스파란토 열정도 가지셨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에스파란토 운동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철학적 부분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 다중을 중심으로 에스파란토에 대한 그런 이렇게 씨앗을 뿌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계셨는데, 이게 이 단제라 연구가 꽤 오래전에 이렇게 여기 갈무리에서 기획되고 제안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에스파란티스토들의 능력 부족으로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개인적인 고민은 그거예요. 이 단제라 연구가 많이 팔려야 된다. 많이 읽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에스파란티스토들이 이거를 구매하고 이걸 또 남들한테 보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비에스파란티스트들, 특히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그다음에 막스주의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 책을 사가지고 이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했던, 막스주의를 공부했던 분들이 그동안 피상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았던 이론서가 아니라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련 사회의 뭐 세세하게 나타났던 현상들, 개인들의 그런 부딪힘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단재련 연구가 국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회과학 공부했던 막스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관한 이유로 제가 에스페란토를 공부하면서 참 재미난 것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페란토 나온 것 중에서도 이제 막스하고 바쿠닌이 얘기한 이런 것들도 에스페란토 이제 제가 접해서 읽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이론서 중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시시한 얘기까지 이렇게 막 어떻게 밥 먹고 그래서 뭐 먹고 사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에스페란토 통해서 들으면서 정말 이게 이렇구나. 근데 마찬가지로 단재련 연구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이 부딪힘들, 1920년대, 30년대 지나면서 그 어려운 그 소련 사회주의권에서의 그런 부딪힘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과연 전제국가 이 체제, 그러니까 독재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에스페란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안 됩니다. 그 비관의 예가 소련이었고, 마찬가지로 그걸 이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큐바 같은 나라는 카스트로가 에스페란토를 좀 저렇게 저렇게 인정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당에서 에스페란토를 이용해서 국가홍보로 전제국가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박정희 시절 때 에스페란토를 국가의 홍보의 매체로서 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이렇게 이용당해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척결제하는 대상들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각 나라별로 보게 되면 에스페란토 운동사 내에는 반체제 에스페란토 운동사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 뭐 일본의 에스페란토도 있지만 일본의 반체제 에스페란토 운동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에스페란토 운동사 80년대 운동사가 있듯이 그걸 보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막스리즈라든지 그 다음에 아나키스트의 운동사들이 에스페란토 운동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것들을 좀 조명하기 위해서 아나키즘에 대한 그 에스페란토 운동사를 썼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단재련 연구원은 철저히 반체제 에스페란토 운동사 속에서 포함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뭐 세계사라든지 역사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역사는 누구든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뒤집어 보는 역사들, 그 시대사 쪽에서 그 한가에 들어가가지고 느껴보는 그 운동사들은 자기가 찾아보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 갈무리 출판사가 단재련 연구를 과감하게 내셔가지고 또 재정적으로 이거를 내셔가지고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갈무리 출판사가 이것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더 심해져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줘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이. 솔직히 저 책 보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요새는 활자로 된 책을 좀 안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나왔기 때문에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연 이거 재미나게 읽을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할 거 PT 자료를 한 거는 에스페란토 평화연대라는 거를 제가 같이 하면서 그냥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봤는데 제목이 키엘리, 토바스, 우지, 파트산 링고 어떻게 평화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 이런 것들로 지금 해봤는데 한번 들어주시죠. 그래서 에스파란토 평화의 안대에 대한 소개고 어떻게 에스파란토를 활용할 수 있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했던 것들을 에스파란토 내 운동이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에스파란토가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저는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들과 저랑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에스파란토 평화연대는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조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은 많았습니다. 많이 했지만 지금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타멘님의 몰테 파라스 라보로이라는 말인데 조직이 없다는 말은 대표가 없고 그냥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주세요. 천천히. 그래서 우리 뭐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 만들어진 기가 2004년도에 그냥 길거리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라크 전쟁이 나가지고 에스파란티스토들이 이라크 전쟁 반대 그 집회를 갔는데 그냥 에스파란토로 이거를 갖고 나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돼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길거리에서 같이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하고 또 이럴 때마다 에스파란토를 써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전쟁 반대 운동을 그러니까 다른 평화단체들이 이게 무슨 언어냐, 니들 뭐하냐 그러니까 이게 에스파란토다. 그래서 그냥 관심 있어가지고 같이 그거 배울래? 그럼 한번 배워보라. 그래가지고 소개도 시켜주고 계속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같이 단체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슬로건을 이렇게 얘기들을 에스파란토 적어가지고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이거는 대사관 앞이죠.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런 일도 합니다. 모여서 뭐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평화박물관에서 불려가지고 이런 좌담회도 하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여기 다중 네트워크에서 많이 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여기 그 갈무리 다중네에서 했던 이런 좌담회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어요. 아까 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포코노모코라는 이런 조직을 좀 좌담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 다중과 같이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이런 한번 합숙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강화도에서 뭐 했던 겁니다. 일본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했던 겁니다. 여기 조정환 선수 보이시죠? 안 계시네. 참관을 했었어요. 네. 저희가 찍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했던 것 중에 GA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일본 가서도 했고, 저것 때문에 제가 일본을 못 들어갑니다. 제가 저거를 사전에 10월, 8월 달에 하는데 4월 달부터 가서 일본 가서 또 난리를 치는 바람에 같이 출입 불허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들어갈 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들어가는데 그 이름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여주실래요? 그 에스파란토 평화연대에서 좀 몇몇 친구들이 또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공정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에스파란토 관계된 일인데 에스파란토를 좀 아프리카에 좋을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옷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모아서 보냈는데 그럼 보낸 만큼 니들이 이익을 남겨가지고 니들이 만든 걸 보내달라 그러니까 진짜 컨테이너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됐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물건을 파는데 정말 안 팔리더라고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컨테이너로 이렇게 컴퓨터를 보냈습니다. 옷도 보내고 계속 넘기세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비용도 보낼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 행각 이런 거에서도 모금 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제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런 친구들하고 이제 연기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가나 쪽이고요. 토고 쪽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다음에 이거는 여행한 얘기들을 좀 쓰겠습니다. 사트 루마니아에서 했던 사트 대회인데요. 여기 이 책에 보면 사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트라는 조직이 굉장히 에스파란토 좌파 반체제 좌파 조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조직이었는데 노인들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고 많이 놀랐는데 저거는 이제 지금 여기 저기 모자 쓴 친구가 지금 사트 페란토 중에서 지금 거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친구입니다. 저는 에스파란토 이제 이번에 그 영화 만드는 것을 이제 그 감독하고 이제 찍은 겁니다. 저분은 이제 제가 2년 동안 그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여행 목적은 에스파란토 아나키스트를 만나기 위한 그 여행과 그다음에 생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그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생태 농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2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거의 뭐 브라질이고 그냥 쭉 돌리세요. 그래서 저런 분들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저는 토고에 있는 자메노프 학교입니다. 인스티튜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불어와 에스파란토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제가 한 사진 찍기 한 3천 장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로 정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기는 그 볼리비아 라파즈라는 여기 여러분들 초급 여기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파즈가 초급을 가르치죠. 여기서 파즈를 생각하면서 저기 들렸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2010년도에 한국, 일본 활동가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중의 집에서 마포 민중의 집에서 한 2박 3일 동안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10분 오셔가지고 같이 2010년도에 G20 반대를 위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사회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어로 일본어, 한국어, 에스파란토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읽을 건데요. 요거는 그냥 넘기세요. 요거는 얼마 전에 했던 1번 대회인데 1번 백주전 대회인가요? 99년대인데 삿포로에서 했던 대회인데 이번에 에스파란토 평화연대에서 같이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한 열 몇 분이 가셨어요. 16분인가 가셨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우리가 여행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열 몇 분이 가셔가지고 이전에 이렇게 여행과 다르게 그래서 기획해가지고 삿포로에 가면 어디를 갈 것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기획을 하다가 여러분이 우리 학교라는 그 영화 그 삿포로 지역에서 찍었던 데 아시죠? 그래서 조선인 그 학교 거기를 기획해서 갔었고 한번 넘기세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기 발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못하지만 사회운동에 대한 동아시아의 에서의 에스파란티스트들과 함께 사회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발표자는 저기 톰이라는 친구가 없어진
이제 그 진보신당에 대한 역사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남경영 씨가 한국에서의 원전 운동이 왜 안 되나, 반대 운동이 안 되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일본의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절정에 달아가지고 일본에서의 원전 운동에 대한 반대 운동에 대한 반해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날 또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학교 이제 방문해가지고 서로 이제 교류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삿포로 지역에 아이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이누 공동체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어딜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권하는데 정권의 체제에 안주된 데는 관광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체제를 반대하는 데는 극심한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바라보시면 되는데 저 아이누 공동체는 아직까지도 저기 아이누 언어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일본 체제에 항상 위협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로서 활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사전에 이번에 거기를 이제 다시 이제 방문을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눴던 기억이라고 해서 같이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쓴 글을 이렇게 밑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의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반해 운동하는 시의원 중을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반해 운동에 대한 일본의 원전 반대 운동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 저런 인시그노를 그걸 만들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요새 하는 일이 저런 일보다 맨 마지막 한번 돌려주세요. 네, 이 일입니다. 저거는 콩고 민주공화국 지금 콩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중부 쪽 내륙 쪽에 좀 내전이 끝나가지고 있지만 그 내전으로 인해서 전쟁 부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도울 일이 없을까 하다가 저 오른쪽에 보는 게 홈페이지입니다. 솔리다리티 볼로라는 그 홈페이지인데 처음에는 저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저기 호주에 있는 페리라는 에스파란티스트 저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위에 보면 저 오른쪽 위에 보면 가운데 스페인의 페드로라는 친구가 스페인에서 저희랑 같이 이걸 한번 모험하자. 좀 도와줘야겠다 정말. 이 친구들, 이 학생들을.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그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결혼을 매기자. 신선한 결혼을 매기자 해가지고 닭장 프로젝트를 한 3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프로젝트 운동을 해가지고 포르 파리 코케이어 만지기 오보이 인파노엔 써보죠. 그래서 프로젝트 우두를 첫 번째 걸 해가지고 저희가 닭장을 만들려고 2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두 번째 곧바로 프로젝트 두라 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국에 있는 에스파란티스트와 함께 코레스폰디를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가족을 만들어주자. 근데 저 친구들이 다 에스파란토를 배웠어요. 배우고 자기 메일이 있는 친구들은 에스파란토 글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에스파란티스트들이 교육비를 좀 대주면 한 달에 10,000원씩을 대주면 저 친구들이 에스파란토 티토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소망으로 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50만 원씩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원이 많아지면 한 3개월에 100만 원씩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저 안에 빠졌지만 여기 청년회하고는 교재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교재 만드는 프로젝트 진행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아까 그 은희관님도 얘기했지만 제3세계 에스파란토 운동이 특히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소통의 도구로서 에스파란토가 많이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 친구들은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공부 아니 에스파란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에스파란티스토는 그냥 좋은 언어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같이 이렇게 연계됐을 때 상승 경우가 났다면 제3세계 분들도 저렇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른 거로 들어가는 것보다 에스파란토로 저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찾은 것 중에 저런 것을 그냥 찾아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운동적인 요소로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 지금은 같이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든지 즐겁게 에스파란토를 하기 위해서 많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RB 레르나스 에스페란토 항상 이게 질문하는 건데 왜 너는 에스페란토를 배우느냐 이런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에스페란토를 배우다 보면 가장 또 많이 또 질문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Chu estis facile por leer Esperanto? 에스페란토 배우기 쉬웠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권, 특히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에스페란토 배우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려운 언어인데 이거 영어랑 비교해서는 좀 쉽지만 이 언어를 배운다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민족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민족어를 배운다는 건 더 어렵지만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배우려고 그러냐? 근데 에스페란토 정말 쉽게 너는 느꼈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대답에 대한 부분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배워가지고 당신한테 에스페란토 유용하느냐? 어떻게 쓰려고 그러냐? 이거를 꼭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에스페란토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활용하지 않으면 에스페란토 죽은 언어입니다. 근데 그 활용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게 못 찾으시면 서로 그런 걸 찾으려는 데를 서로 이제 네트워크 돼가지고 알아보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이걸 고급스럽게 쓰겠다 그러면 고급스럽게 쓰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관광을 하셔도 되고 대회, 세계대회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돈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유용하게 쓰시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가치 있게 쓰시려고 그러면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났죠?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평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저 말을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Mi credas y esperanto. 나는 에스페란토를 믿습니다. Mi credas que tiu lingvo estas multipli valora ol la plimulto el la esperantistoj konscias.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알고 있는 만큼 더 많이 에스페란토는 더 가치 있다고 이 언어가 가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스페란티스트조차도 이 언어가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 다음에 Mi credas que somos multipli da problemoi en la estonteco de la homaro ol estas generale imagate et interni. Mi credas que ĝi povas forigi multajn sferojn pri kiuj homoj ne konscias kaj kiuj estas ligitaj al la manko de interkomprenilo.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클라우드 표현 같은 경우도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자이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어를 굉장히 쉽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페란토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 클라우드 표현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 이 위험한 언어에 대해서 나온 부분들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평화연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스페란토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가상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가 원래 한 2시간 정도 시간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휴식을 취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한 20분이나 5분 정도 토론을 하는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공지 하나만 꼭 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요 에스페란토 세미나하고 강좌 문책자가 있고요. 깜짝 이벤트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 뒤쪽에 위험한 언어를 판매 중이고요. 혹시 에스페란토 초급과 중급 배우실 분들은 위험한 언어를 타고 오시면 저희 50% 할인이 되는 깜짝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 이따 보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문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맛있어. 짱 좋아요.